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태호 아빠입니다. 여러분,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? 저 같아도 서울에 하고 싶은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. 어쨌든 서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서울에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돈이 모였는데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여러 번 할 수는 없으니 정말 심도 있게 딱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민규라는 이 저자분이 굉장한 많은 연구를 해서 서울에 대한 걸 낱낱이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? 네, 한번 여기 볼게요.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주는 Find 아파트 활용하기. 이게 뭐냐면 그 저자가 고민 끝에 만든 웹사이트가 있어요. Find 아파트라는 이 사이트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내가 찾고 있는 뭐 직장 근처 혹은 역 근처 그리고 세대수는 어떻게 해서 내가 실거주로 사고 싶은 그 아파트 단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줘요. 자동으로. 실제로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. 네,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. 진짜 괜찮더라고요.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? 예, 먼저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. 1장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?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. 집은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세를 살았다면 알지 못할 것들. 그리고 2장에 있어서는 아파트만 잘 알아도 투자의 기회는 많다. 아파트가 왜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되며 왜 좋은지, 그리고 어디 아파트 사야 되는지,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왜 좋은지, 발전 가능성,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3장에 아직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가 남아있다. 이 얘기는 이제 세부적으로 서울을 동별로 구별로 구분을 해서 총 10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어요. 신내, 가양, 신도림, 구파발, 기름, 행당, 왕십리, 답십리, 마포, 당산, 상도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유망한 아파트 그리고 왜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고 하는 히스토리까지 적어놔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네, 여기 한번 보실게요.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는 말은 핑계다. 실제 1억 원을 대출했을 때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본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. 여기 보시면 1억을 빌렸을 때 지금 원리금 계산, 원금 이자 원리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올라서 대출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보다 늘었어요. 하지만 엄청나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1억을 대출했을 때 3%라고 여기 봤을 때 이자만 내면 25만 원이잖아요. 그리고 원금까지 같이 내면 뭐 40만 원인데 이건 뭐 원금을 나눠내는 건 대출을 뭐 30년 상환인지 10년 상환인지 5년 상환인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자는 25만 원이다. 근데 뭐 이율이 올라가도 50만 원을 넘기는 쉽지 않겠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은 투자용으로 대출을 받는 거는 거치 기간이 중요해요. 그래서 원금이랑 같이 내는 건 사실 투자의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이 대출 받는 게 조건들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을 위해서 나눠내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잘 찾아보면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거치를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치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뭐 그때 되면 집을 뭐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뭐 다른 대출로 그때 되면 또 대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대환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처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간 대출을 1억 2억을 하더라도 월급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. 거치만 받는다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. 이자만 무서워서 대출받지 못하고 대출이 무서워서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막연한 두려움에 가깝다. 자기 돈만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하다못해 이제 건설사, 분양사, 시행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분양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. 건설사들도 돈을 다
예를 들어 뭐 2000세대, 3000세대 대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을 갖고 있다면 후분양제를 할 수 있겠죠.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으려면 일단 팔고 나서 그 산 사람들에 대한 돈을 갖고 와서 그때 이제 건설 비용을 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돈을 끌어와서 쓰는 것이고,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고, 대출이라는 걸 두려워해서는 이제 큰 부자로 갈 수 없는 상황이죠. 왜냐면 내가 버는 돈만 갖고는 레버리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니까요. 네, 이 부분은 너무 재밌는데, 분양 광고 완전 정보, 서울 진입까지 40분 소요, 서울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 표시를 보기까지 40분이 걸리고, 시내까지는 40분이 더 걸린다. 지상 45층 랜드마크, 최대한 좁은 땅에 높게 지었다 라는 뜻이다. 예를 들면 뭐 더블 역세권, 두 역의 중간에 끼어서 양쪽 다 멀다, 그런 얘기들. 예를 들면 뭐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, 단지 내에 어느 아파트나 다 있는 노인정이 지어질 예정이다. 뭐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그 분양 홍보하는 그 문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광고를 위해서 많이 쓰여졌다는 얘기인데, 이렇기 때문에 분양을 쉽게 받아서는 안 돼요.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양에 굉장히 청약이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많은데, 돈이 된다고 해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분양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양은 이렇게 그 호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그 문장들을 통해서 이거 진짜 상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호도하게 만들어서 건설사와 시행사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웬만하면 분양보다는 그냥 그 매매나 경매로 이미 지어져서 시세 반영이 된 제품이 아니라 아파트죠.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, 책 이렇게 사이사이에 팁으로 저자의 경험을 소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. 오래된 아파트 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도배와 장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,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옛날 오래된 집을 보면 그 UBR이라는 화장실이 있어요. 통짜로 이제 정육면체로 화장실을 짜놓고 그 조립 벽체로 지어놓은 그런 화장실인데, 이 화장실은 수리하려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수리를 안 하기에는 너무 그 문제가 좀 많고요. 그래서 이런 UBR 화장실인 거는 어떻게 보면 안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, 아무튼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욕실, 화장실 부분이. 싱크대 수납장 어떻게 하는 게 좋다. 셰시, 전등, 샤시를 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아파트 연수에 따라서 샤시의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연식 대비해서 이 아파트의 샤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이 아파트는 30년대 아파트인데 지금 샤시가 뭐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PVC로 되어 있다. 그래서 보면 이건 그 샤시를 한번 교체를 해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제 3장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 세부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에 어디가 좋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딱 처음 도입 부분부터 그 지도를 보여주고, 어디가 눈여겨볼 아파트고, 주택은 소유 시간이 어떻게 되고,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, 지역 특징, 핵심 아파트 잘 소개를 해주고 있고, 이 아파트 정리하면서 세대수별로 그리고 평형대별로 금액이 어떻게 다르는지 잘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 가격은 달라지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는 않거든요.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그 20평대에 제일 비싼 게 지금 강나루 현대홈타운인데, 가양역에 여기가 지금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, 가격만 보자면 갑자기 지금 싸게 평가된 예를 들면 가양 6단지가 이거보다 확 올라가고 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. 그래서 흐름을 그래 이 지역엔 어디가 비싸고 어느 평형대는 어디가 좀 괜찮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좋아요. 네, 총 10개 지역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,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구파발 연신내 이쪽인데,
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직접 가서 중개사의 그런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이 정보를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히스토리나 교통 환경, 생활 환경, 그리고 핵심 아파트, 이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흘러왔고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요걸 알고 투자에 들어가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도. 네, 이렇게 지금 이쪽 다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. GTX의 이 뚫리는 노선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맞물려져 있잖아요. 연신내랑 이쪽이 맞물려져 있어서 GTX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예,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세부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개 부분으로 이제 그 지역을 분석을 해놨다고 했잖아요.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이어서 이 책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지역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나로 내가 직접 정리를 해보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여기 왕십리 지금 엄청난 왕십리에는 무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와 있죠. 역도 많이 지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리를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책을 본다면 이걸 쫙 한번 읽고 핵심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고, 지금 여기 보면 평형대별로 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열을 추가해서 전세와 매매 갭은 어떻게 다른지, 그리고 대장 아파트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인지,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,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 엑셀로 갖고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시점별로 해서 실제로 가격 조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변경되는 그걸 토대로 투자에 대한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하는 이 시점에는 서울에 대한 투자가 요즘 굉장히 더 활발해지고 있죠.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여기 보시면 돈이 없을수록 더 사라고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왜냐면 그래도 내 돈이 이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선에서 유망한 지역을 고르자면 그나마 그래도 서울이 될 것이고, 서울 중에는 또 어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오르는 시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서울에 더 집중한 상황이 될 것이고, 그래서 이 책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고 서울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하는 방법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집값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 투자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고민해보고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을 투자해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